자, 김기정 소장님과 말씀 나눈 사이에 뉴스 속보 자막 나가는 거 여러분 보셨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이 179표, 반대 102표, 기권이 3표, 무효가 4표 나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강청환 기자를 한번 연결해서 오늘 표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청환 기자 전해주세요. 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의원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가 이뤄졌는데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제적의원의 과반인 151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여유 있게 넘긴 셈입니다. 법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탄핵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지난 1일 세월호 7시간 의혹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단죄하는 게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라며 소추안 표결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탄핵안 추진을 비판했던 야당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여당을 규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등 이 대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두 차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도 통과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 수리를 거론했다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여야 의석 분포와 거의 비슷하게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탄핵 소추안이 제출될 때부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헌법재판소로 탄핵 소추안이 넘어가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됩니다. 탄핵될지 안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명수 대법원장 녹음 파일 공개와 관련해서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음 파일 공개됐고 녹취록도 봤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던가요? 첫째는 이제 법원이라는 재판이라는 게 사실은 뭐 원고 피고 그다음에 형사재판 피고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서 객관적인 실체를 밝히는 게 법관의 재판의 제 첫 번째 명제인데 어쨌든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녹취 파일 들어보시면 탄핵 얘기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송구하다. 9개월 전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라고 뭐 얘기는 했는데 뭐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현직 법관이 찾아와서 사직서를 내고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 사직서를 반려한 거 그리고 탄핵이라는 굉장히 헌정사는 거의 몇 번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한 것 이런 큰 일에 대해서 본인이 1대1 면담에서 했던 얘기들을 정말 9개월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났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시면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라는 저는 의구심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물론 이 녹음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했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음 파일에 들어가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 탄핵 이야기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수립은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주 쓰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여자 경우는 이제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뭐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뭐 임장 사표를 내는 건 좋은데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탄핵 뭐 이런 얘기는 나는 하질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특히 사표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으면 오늘 들어봤더니 그게 거짓말로 판명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사표 이 이야기가 뭔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에 해명할 때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해명이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이제 9개월 전 일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기억 정은 다 다르니까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다 기억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은. 근데 본인은 기억을 못 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기억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을 못 한다는 건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기억을 잘했을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제 그런 해명을 했을까? 탄핵의 얘기를 내가 했다? 그다음에 조영진 앵커 얘기한 듯이 사직서를 제출받았는데 내가 수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탄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제 밝혀지면 굉장히 좀 곤란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풍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라고 발을 뺀 것 아닌가라고 의심은 해볼 수는 있죠.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송구하다고 하면서 9개월 전 일이라서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발언 또 임성근 부장판사와 주고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대법원장은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선장이다.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 대상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탄핵감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주장이 예를 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지 못했고 조직 구성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했기 때문에 당신 그만두십시오라는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냐?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이란 거는 어쨌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가 나왔지만 어쨌든 1심 판결문에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문구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이제 여당에서 헌법 위반이다 해서 탄핵을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저 행위들이 부적절하고 저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보긴 하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탄핵 대상이라고까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물론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판사들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거예요. 정말 부끄럽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과연 저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 불가피했던 것 아니냐 오히려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한 게 좀 이상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법원 내부가 앞으로 좀 조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사실은 법원이라는 조직은 뭐 검찰과는 다르게 법관들은 대부분 본인의 이제 재판에 신경을 쓰지 정치적인 것들 그런 것들 별로 신경은 크게 이제 검찰에 비해서는 신경을 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동안 뭐 얘기가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도 이렇게 이제 본인의 개인의 의견을 올리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건 아마 거의 현직 판사 거의 최초나 마찬가지죠. 탄핵이 가결이 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법원장이 일정 부분 개입 그리고 거기다가 거짓말 논란이 있어서 이건 아마 법원 내부가 상당히 좀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의 저 처신이 옳았는가 불가피했는가에 대한 법원 내부의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은 백가쟁명식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앞으로 법원 내부의 판사들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에 취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의 본질적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나날이 첨예해지고 격화되면서 대립되는 입장 사이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좌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 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누구인가 귀익은 발자국 소리에 가만히 일어나 창문을 열면 저만치 가버린 낯설은 사람 무거운 듯 몇 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간 가수 조동진 씨의 흰눈이 하얗게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밤사이에 눈이 참 많이 내렸죠.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과연 어떤 날로 기록될까요? 부장판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죠. 대법원장은 자신과 부장판사 사이에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하루 만에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또 드러났습니다. 사법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시청자분들은, 우리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끄러움, 당혹스러움, 분노, 짜증,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흰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사법부는 또 사법부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 흰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